엘리? 뉴욕엔 원래 독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되게 잘하신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우리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쵸? 크리스마스 네. 이브일까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당일일 수도 당일, 있겠네요. 그래, 한국 그럴 시간으로는 수도- 당일. 네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아마 이브가 될 것 같은데요.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 즐거운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별 계획은 없어요. 저는 일단은 좀 쉬고 싶어서 제가 한 며칠 전에 좀 한 일주일 정도를 고생을 아파가지고. 맞아, 우리 엘리 아팠죠? 네, 전 참 안 아픈 편인데 그리고 보통 감기 걸리면 한 3일, 4일이면은 항상 굳건히 그죠? 이겨내는 편인데 이번에 한 열흘 정도 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번 이제 연말은 좀 집에서 쉬면서 좀 마음 정리도 하고 네, 몸 정리도 좀 하고. 우리 엘리가 헬스케졌죠. 최고의 다이어트인 그 아픔, sickness. 네. 3kg가 훅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 아파도 잘 먹는데 입맛이 안 돈다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기분 좋았겠다. 나 입맛이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놀라고. 럴수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저는 뭐 워낙에 연말에 주로 아프면 연말에 아팠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게 열심히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신나게 막 열심히 놀고 그래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걸 들으니까는 안 아픈 거예요. 씻고 자라. 치카치카 해라. 약 먹어라. 치카치카. 네. 그거 고맙습니다. 맨날 잔소리 하거든. 네, 올해는 열심히 해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럼.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네, 언니. 네, 좋아 좋네요. 죽겠어. 좋아 죽겠어요. 굉장혀. 상당해요. 행복혀. 그거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네, 굉장해요. 참. 저는 뭐 파티가 열심히 지금 계속 고잉온 되고 있죠. 네. 네. 지난 주말에도 우리 팟캐스트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죠. 네, 우리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의 1회. 네. 제 1회. 네.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가 파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출연해주신 그 게스트 분들들, 맞아요. 네. 가능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거의 다 오셨지 뭐. 네, 즐거운 시간 가졌죠. 네, 네. 이 사진을 좀 업로드하고 싶은데 네. 아마 이제 저희 방송 나갈 때쯤 해서 사진을 좀 모아서 올려볼게요. 네네. 네. 난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나는. 그러게요. 제가 좀 몇 장 찍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찍어서 다 그냥 그래요. 좀 쉐어해주세요, 언니. 네. 제가 좀 추려서 포토샵도 좀 해보고 해서 네.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올려도 되나요? 막 이래. 아니요. 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엘리 원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돼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네. 좋은 친구들을 네.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네. 이제는 뭐 게스트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앞으로도 좀 그 관계를 되게 유지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좋은 분들을 네. 만나서 기쁜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내년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정말 더 크게 그게 화려하게 홀을 빌려야 할까요? 그러게. 네, 그렇게 내년엔 더 성대하고 신나게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봐요, 우리 언니. 네. 어저께 저희는 도켓 씨랑 저희는 이게 동네 친구네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갔죠. 네. 가가지고 또 재밌게 놀다 왔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셨죠? 네, 네. 그냥 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가정집에서 하는 파티인데 무슨 동네 사람들 많이 오고 네, 오면은 또 우리 미국 친구들은 또 엄청 떠들잖아요. 그쵸. 네. 진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평상시에 바빠가지고서는 제대로 인사 못했던 거 그때 만나 거의 완전 회포를 풀듯이 막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더 많이 오는 그런 파티였죠. 그죠. 동네 사람들 파티. 동네 사람들 파티인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또 다른 커플 네. 정도만
빼고선 나머지는 다 아. 미국 분들인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인 네. 그런 파티였죠. 그래가지고 아마 또 열심히 재밌었겠다. 네, 재밌고 또 네. 그 집 아저씨가 만들어준 칵테일이 아주 일품이에요. 와. 네, 러시아 쪽 주인 양반이 러시아 쪽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럼을 베이스로 와. 해서 만드는 그 칵테일이 아주 일품인데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가 먹다 보면 이렇게 훅 가는 그런 집에 기어가야 그렇죠. 네, 그런 칵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죠. 네. 뭐 즐거웠어요. 그쵸. 연말하면 또 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도 요즘 좀 마셔요. 그래, 헨리 좀 늘었더라. 네, 술이 좀 늘었어요. 네. 이 사회생활 좀 하다 보니까 오. 이제 와인 두 잔은 거뜬해요. 와인 두 잔에 한 샴페인 한 잔 정도? 오, 나이스. 네, 그 전엔 한 잔 먹으면 이제 자고 가야 잤잖아요. 되는데. 우리 도끼 씨는 어떻게 뭐 이제 연말에 연말은 쉬는 쪽으로 일단은 스케줄은 조정을 해놨고, 네. 예, 그래도 이제 1월 달 돼야 다시 출근합니다. 딴 거 없고. 긴 휴가예요, 맞아요. 예, 네. 뭐 일들이 뭐 다들 바쁜 척 하는데 사실 다 안 바쁘거든. 그래서 웃기지 말라 그랬어 내가. 바쁜 척들 하지 말고 나는 안 나올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안 나오지 뭐 그런 식으로 괜히 뭐 어쨌든 그래서 좀 약간 한 주를 다 쉬는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있죠. 예. 그죠. 우리 또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분 내년 뭐 새해 소망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목표가 있죠. 이게 좀 건강을 더 생각하자. 저도요. 네. 네, 저도 그게 지금 올해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건강을 좀 건강 챙겨야 챙겨야 되겠구나. 됐다. 네, 그 생각을 그래요. 좀 많이 하고, 나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피를 뽑는데 피가 너무 띡한 거예요. 이게 어. 약간 까맣고 띡하고, 이거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좀, 결과 들었어? 그래서? 네, 들었어요. 피가 띠까대. 그래서 좀, 이거를 뭔가 몸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엘리는요? 저도 일단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니. 뭐 부모님도 그렇고 시간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막 네. 이런 요즘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짤 같은 거 되게 많이 네네. 돌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뭐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새해 소망이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이 또 늘 건강할 줄 알았던 제 몸도 이제는 슬슬 안 챙겨주면은 얘네들이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올해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좀 배가 너무 자주 아픈 거예요. 올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 또 쫄보라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아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몸에서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프로바이오틱 같은 거 먹어요? 잘 안 챙겨 먹어요. 전 비타민도 잘 안 챙겨 먹는데 이제 그래서 배가 자주 아파가지고 나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병원도 가봤는데 뭐 의사도 뭐 미국에서도 가봤는데 뭐 굳이 뭐 또 특별한 거 없다고 한국에서도 가봤는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네, 약간 그런 게 좀 심각한데 보통 저는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면 화장실 많이 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배만 아파요. 약간 가스가 꽉 찬 거 차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정말 괴롭겠다. 너무 괴롭고 아프고 막 꼬이고 찌르고 막 이런 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스트레스 받는 시점에서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기가 되게 짧아졌다는 걸 요 근래에 좀 느꼈어요.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좀 찌르듯이 아픈 그런 증상이 좀 있어서 일단 내년은 꼭 한국에 가서 검사를 좀 싹 해보고 정기 검사를 싹 받고 그게 이제 저의 내년 목표고 그리고 좀 몸을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을 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자기 옛날에는 필라테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내년 운동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없었어서 그냥 좀 많이 저 스스로를 되게 좀 고립시켰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운동도 되게 안 하고 사회생활도 좀 안 하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운동을 좀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활기차져야 되겠구나.
좀 많은 거를 올해는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년엔 행동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좀 결정을 했고 생각을, 내년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했으면 된 거지 네, 뭐. 이제 행동하는 한 해를 그냥 막 가는 거지요. 그냥 뭐. 그냥 막 가버려. 막. 그래서 내년에는 행동을 하며 좀 몸을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한 해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도와주세요. 네. 네, 막 그냥 움직이게 시키고 막 채찍질하고 막 가! 움직이라고! 해! 저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요즘. 근데 일단은 결정을 했다니까 우리 엘리가 보면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제가 막 좀 그러는데 그래요. 결정하고 나면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꼼꼼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쭉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 없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파이팅! 좋겠어요. 그래도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끝나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몸만 좀 피곤할 뿐이지. 전 근데 솔직히 머리가 복잡한 것보다는 몸이 피곤한 게 나아요. 그죠. 네. 정신적인 그럼 노동이 정신 건강이지. 네. 올해보다는 좀 그래도 좀 활기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잘 되겠죠. 네. 우리 도케 씨는요? 일단 건강. 네. 맞아요. 네. 운동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 이미 시작해가지고 잘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네. 그 길로 인도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분이 누구시죠? 말 못합니다. 일단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파 보니까 건강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챙기고 그래야 뭘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뭘 하는 거지. 맞아요. 건강을 해야 하니까.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뭔가 그런 목표는 없나요? 좀 프랙티컬한 거는 올해는 그러니까 새해에는 어떻게든 세컨카를 장만하겠다. 그런 와. 목표가 있어요. 그때 언니의 그 바람대로 네. 멋진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는 안 되고. 아주 그냥 막 이런 거. 스포츠카는 좀 글쎄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차를 한 대 자꾸 필요하다는 생각 너무 들어가지고 네. 있으면은 내가 운동을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 스케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있거든. 왜냐면 같이 갈 수 있는데도 차 라이드 때문에 못 가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참 본인한테 맞는 운동 찾는 것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 짐은 진짜 안 맞거든요. 짐은 나도 그게 참 안 맞는데 다른 운동이라는 게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운동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구기 종목 되게 많이 운동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놀이를 혼자 해? 못하죠. 못하잖아요. 네. 조기축구에 이런 거 드셔야 되는데. 그거 했었는데 그것도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는 운동을 찾아야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름 또 재미있더라고. 시간 되게 잘 가요. 짐에서 그냥 혼자 러닝머신 하고. 혼자 운동하는데도 시간 되게 잘 가요. 남자한테 요가가 그렇게 좋대요, 언니. 여자보다. 네. 요가가 거기 다니는 짐에도 요가 클래스가 있는데 그 시간이 나랑 안 맞아요.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시니어를 위한 그런 짐이어가지고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시니어를 위하다기보다 어쩌다 보니까 시니어들이 많은 거죠.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네. 그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짐이어가지고 스케줄이 그렇게 짜져 있다 보니까 퇴근하고 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해야지. 혼자 알아서. 언니랑 오빠랑 이게 TV 틀어놓고 비디오 네. 요가 비디오 하고 두 분이서 해도 되게 좋은 근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요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막 요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 안 맞으니까는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나도 나름 요가 스트레치를 겁나 운동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는 하거든요. 혼자서. 네, 중요하죠. 그 요가 매트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요가지 뭐. 그거 하고 나서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레드밀까지. 그러면은 2시간 금방 가요. 그래요. 우리 새해는 조금 더 진짜 말로만 하지 않고 맞아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한 내년 한 1월 중순쯤 각자 어떤 운동을 시작했는지 맞아. 네, 그거 재밌겠다. 얘기를 한번 해봐도 약간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찾게 되겠죠? 그죠. 네, 한번 해봅시다. 저도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기는 해요. 플라잉 요가라고. 네, 그거 계속 해보고는 싶은데 못했거든요. 그거
그거 보기엔 되게 우아해 보이더라. 그쵸, 백조같이. 예, 예. 근데 누가 그러는데 옛날 조선시대 줄일 트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느끼고 왔다고. 거기 갔다가. 이게 보니까 웬만한 근력 없으면 하기 힘든 요가던데. 이- 근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미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요가를 다 한 사람이 플라잉 요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줄이를 트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끼고 왔다고 누군가의 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줄이 한번 틀려보고 올게요. 맛배기로 한 클래스 하나 정도 들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땠는지. 근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력부터 키워요. 이게 우아하게 이렇게 뭔가 뱅그르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들부들 버버버버버버. 그러니까 아다다다다 다리 이런 떨리는 느낌이면. 거 있잖아. 그래요. 근력이라는 게 한 달만 집중해서 하면은 근력이라는 거 금방 붙거든. 아니야 도깨 씨가 근력이 되게 잘 붙는 근육이 정말 잘 붙는 체질이에요. 네. 아니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생각날 혹시- 때마다 체크해보는. 맞아 그거 재밌겠다. 서로. 리스트를 네. 만들어 네. 놓은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걸 하시겠다 하는 분들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리마인드 해줘.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가끔씩 쏴드릴게요. 가끔씩. 괜찮은데? 갑자기, 우리도 해놓고.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무슨 님 잘 하고 계시나요? 막 이렇게 뜬금없이. 뜬금없이 후기 물어보는 거야. 남겨주세요. 네. 네. 조사 들어갑니다. 네. 뭘 어떻게 잘 하셨는지 이번 달에는 짐을 몇 번 가셨는지 댓글에 그거 올려주세요. 괜찮겠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건축도 이렇게 출첵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뭐 표 만들어서 네. 우리 함께해요. 팟빵,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이메일 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쫙 모아가지고 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답글들이 많이 쌓여 있었죠? 네. 네. 이 답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네. 강수빈님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님, 원래님, 도쿄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요. 오늘은 꼭 시간 내어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특히 도쿄님의 모마 첫 경험담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어요. 출석 체크도 덕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다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잊고 지냈던 시절도 되새기고 그때가 그리웠어요. 전 참고로 영국에서 미술사 공부도 하고 잘생긴 얼굴 때문에 찌뽕한 자크 데리다 수업을 들으며 머리를 싸잡은 적도 많았지요. 그때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계기도 됐고요. 여러모로 감사한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그곳은 한국보다 일찍 눈도 오고 고생도 많으셨겠어요. 여기도 오늘은 대설이라 갑자기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영도를 찍었어요. 오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입에서 하얀 입김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강수빈님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뭐 길에서 주무셨나? 일어났는데 입김이 나오면. 진짜로. 보통 아무리 추워도 방 안에서 자면 입김은 안 나오지 않아? 근데 정말 추웠나 봐요. 그죠? 부산에 계신가 봐요, 수빈님은. 그러게요. 부산이 부산이 참 그래도 나름 따뜻한데 겨울에도 네. 부산은. 두 분 부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가본 적 있어요. 저 안 가봤다요. 아 진짜? 맨날 과천에서만 놀아서 저는 그래. 진짜 맨날 과천에서 나 부산도 안 가보고 나 너무 속상해요. 옛날에 부산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이야 원래 좋았지 뭐. 네. 저 당신 언제 가봤어요? 대학 다닐 때 많이 갔어요. 저 해운대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소박한 자 소원. 그러면은 강수빈님이 마련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에서 또 거기서 녹화 방송하는 걸로 한번 파리에서 한번 하고 해운대에서 한번 해운대 하고. 가고. 좋다, 좋다. 언젠가는 꼭. 바뀐 부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나는 한참 바뀔 때. 바뀌고 있는 중에 예,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부산 하면은 나 우리 대학교 때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옹해야를 같이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단체로 미팅을 했던 친구들이 부산을 같이 놀러 간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화려했다. 남자애들하고 네.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신나게 옹해야를 부르고
막 놀고 남자들이랑 다 같이 옹해야를 불렀어요. 네. 그 상대편 남자애들 중에서 정말 웃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나 기억나는 게 그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너무 기억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앞을 옹해야를 붙이는 거예요. 해?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해 있네 옹해야 원래 있네 옹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끌어가는 그렇지 스타일. 그렇지. 그러면서 뭐 눈이 맞았네 옹해야 막 이러면서 그날 밤에 옹해야 막 어머. 이러면 막 그냥 잤네 옹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너무 웃기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해운대 하면 그 생각 꼭 나. 재밌었겠다. 네. 남자의 그 이렇게 리드하던 그 남자를 또 우리 과 동기가 네. 또 너무 좋아해서. 깊이 또 사랑해가지고 막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언니 20대 초반에. 네네네. 그랬구나. 재밌었죠. 그때 부산 가고 못 간 거예요? 그 이후에로 또 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갔던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그때 그 너무 재밌었던 그것만 기억이 좀 나요. 그렇구나. 네. 약간 MT 같이. 맞아. 우리끼리만의 그 MT. 예. 애들도 꽤 많았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이에 뭔들은 재미없어. 그러니까. 다 그죠? 재밌지 뭐. 다 재밌죠. 이토킹님이 12월 2일날 팟빵에 올려주신 뉴노 돌아오셨었네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욕 노가리 때부터 들어주셨던 분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엘류 원독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엘류 원독 많이 사랑해주세요. 12월 7일 날 밤의 여행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올 초부터 뉴욕 노가리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서야 정주행을 끝낸 청취자입니다. 뉴욕이 그리워서 그냥 검색해봤다가 이름에 이끌려 듣기 시작한 게 지금은 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엘리님 덕분에 에슬레저 룩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은 언젠가 가보겠다며 구글 지도에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도케님 강의를 듣고 하일란 옆에 있는 자아디드의 마지막 건축처럼 그땐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게 그거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좋은 원래님이 해주셨던 교육 관련 얘기는 정말 뉴욕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를 이야기라 방송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예요. 엘리 원독을 들으면서 재미도 재미지만 배워가는 것들도 여러모로 많아요. 각자 바쁘게 일하고 짬내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꾸준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팟캐스트로 듣고 있다가 정주행을 끝낸 기념으로 팟빵 깔아서 댓글 남겨두고 가요. 앞으로도 꾸준히 듣고 있을게요. 언젠가 제가 뉴욕으로 돌아갈 때까지 엘류 원독이 굳건하길 바라며 그러면서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분은 뉴욕 너가리에서 엘리 원독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셨네요. 아니 그 뉴욕을 검색하다가 뉴욕 노가리를 알았던 거고 그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두 잘 개를 됐나 다 봐요. 찾으셨나? 그죠? 네. 뉴욕 하면은 와. 연관으로 검색이 되니까. 네. 뉴욕 노가리를 들으시던 분이 그 엘리 원독을 뒤늦게 찾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바람이 있다면 그 전에 뉴욕 노가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엘리 원독 많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고 새로운 청취자분들은 물론 대환영이고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앱 업데이트 좀 해라 님이 올려주신 아유 원래 해교 독보검 이 뭐야 도대체 이게 독보검 틈에서 엘리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 뭐야 진짜. 제가 두 분 사랑 싸움에 방해가 될 뿐이죠 뭐. 네, 진짜 나는 처음에는 원래 해교라길래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독보검. 그냥 독보검 빵 터졌잖아요 진짜. 정말. 언니 그 드라마 보세요 요즘도? 남자친구? 네. 네 봐요. 네 재밌어요. 네. 네. 풋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뭔가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뭔가 왈랑왈랑한 그 왈랑왈랑? 기억이 네. 네. 정말 옛날이어서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를 잘 그래도 유지하고 그리고 비결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우리 남편이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쯤에서 모두들 궁금해하고. 네,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주문같이 외워요. 그래서 스스로 세뇌시킬 수 있게. 난 근데 왕자님과 사는구나. 네,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저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아, 결혼하신 분들? 네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콩깍지가 자꾸 벗겨지려면 자꾸 억지로 쓰는 거야, 정말. 그 콘택트 렌즈 끼는 것처럼 콩깍지를 자꾸 써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뭐 누구씨는 너무 멋있다 말하면서 어쩜 저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좋은 장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 자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도 남편한테 좀 간지럽지만은 좀 얘기를 좀 해주면은, 네, 남자들은 굉장히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여자들도 그게 효과가 네. 남자들한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케 씨는 어때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 나야 원래 멋있는 사람이고 뭐 잘생긴 사람인데 그런 소리 어디 가나 항상 듣는 얘긴데 뭐 마누라에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사는 거지 뭐. 단순하시다. 네, 부작용이 있다면 저렇게 왕자병에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남자들이 좀 어떨 때 보면 남자들 좀 안 됐거든요.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우리 펴지고. 아버지들. 예. 네. 그리고 솔직히 밖에 나가가지고 와이프 가정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요.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아내로서 그렇게 남편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꼬이고 이상한 남자 아니면은 그게 좋은 리액션으로 나한테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이 온달까? 네. 지금 갑자기 독보검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도케 씨는 독보검은 아닌데 그래요. 독보적인 존재시죠. 엘리 장난 아닌데? 방송 많이 늘었는데. 네, 맞아요. 독보적이죠. 네, 남편 한 명밖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 JK인 NY 건축하느라 바빠서 건축 도케 출첵 이제야 합니다. 목마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도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보수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만에 건축 도케 너무 반가웠고요. 역시 같은 이야기도 도케님이 해주시면 훨씬 맛깔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허리 건강 더 좋아지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때 준겸 씨 저희 연말 파티할 때 같이 와이프랑 같이 왔었잖아요. 노는이라고 시험 볼 겨를이 없었네. 맞아요. 저희 그때 사실은 되게 꿈도 컸잖아요. 다 같이 녹음하는 네네.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럴 만한 노는이라 정신 없어가지고. 노느라 아주 우리가 그러게요. 정신이 못했지. 쏙 빠져서. 네. 저희 정말 놀 때는 정말 제대로 놀죠.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놀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준비하셔서 저희 게스트로도 출연하시고 연말에 파티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NK킴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엘리원독에 하고 싶은 얘기는 팟빵 게시판에 올리나요? 이렇게 다짜고짜 메시지를 보내는 건 뻘쭘하면서도 신뢰가 되지 않나 걱정도 되네요. 팟빵 가입의 인증 과정이 수월치가 않아서요. 거기에 덧붙여 미국의 은퇴 후 어르신들, 의료, 노후 생활 이런 게 궁금하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머지않아 시니어 대열에 들어설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서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의료 서비스를 생각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심각히 고려 중인데 연금, 퇴직금 등등 모든 게 다 미국에 묶여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할 것 같고요. 같이 의견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윤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나 조용히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이고요. 연세가 저보다 좀 더 있으신 듯 보이는 디엔님 건강과 안부가 궁금하기도 한 1인입니다. 그럼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죠? 그럼요. 네. 네.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저희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페이지에 그 메시지 통해서 보내주셨거든요. 팟빵을 가입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한테 바로 메시지가 오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그 다이렉트 메시지도 저희가 바로 받아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게 맞고요. 뉴노 때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셨는데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디에님은 저희는 연락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국에서 잘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시고 잘 지내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디에님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여쭤보신 것 중에 그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하신 부분 중에 그 미국의 의료나 노후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날개를, 모셔야지. 예, 활짝 펴고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죠, 언니.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그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미국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에서 혜택과 서비스도 저희는 아직 그 대열이 아니기 때문에 눈여겨보진 않지만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한번 주변에 그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칠링 시모님이 12월 14일에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띠용! 제가 그린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 2가 1월부터 방영이 된대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네, 저 그거 보려고 저 그거 클립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박신양 씨랑 네. 고현정 네. 씨 나오는 거 맞죠? 네. 아, 요번에 고현정 네네. 씨가 나와가지고. 재밌을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몰랐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 방영이 된대요, 세상에나. 다 알고 계셨으면서, 그전부터. 그러게요. 많이, 그리고 워낙 박신양 씨랑 고현정 씨는 뭐, 연기력이 워낙 뛰어난 배우들이니까. 그럼요. 네. 네. 완전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왠지. 네. 박신양, 우리 또 해칠링 고현정. 시모님이 그리신 그 만화가 고스란히 드라마에서 표현이 좀 잘 되기를. 예. 잘 되겠지요? 1월이니까는 이제 좀 네. 있으면 시작하네. 기대된다. 네. 제가 뭐 옛날에는 드라마를 통 안 봤지만 요즘은 굉장히 드라마 덕후로서 제가 또 열심히 보고 선전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서 12월 13일에 페이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원래 도깨님. 올해가 가기 전에 연하장을 띄우는 마음으로 메일을 써봅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생활의 즐거움,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 충족, 친근함 등등 제가 엘리 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디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오디오 컨텐츠를 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직업으로 풀타임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크고 괜히 귀만 까다로워져서 이거다 싶은 걸 만나는 게 영 어렵거든요. 그런데 엘리 원독만은 제가 유일하게 업로드 되기를 기다리면서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아, 참. 대박. 대박.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뉴욕, 패션, 건축, 음악이라는 저의 최대 관심사 4가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신기할 정도로 엘리 원독에서 다루는 테마는 제게 꼭 맞춘 듯 했습니다. 평소 책이나 영화, 잡지 등으로 습득했던 정보를 현장에서 경험하신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이 났어요. 꼭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일상의 대화 역시나 제게는 뉴욕에 산다는 것을 엿보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라서 참 좋았고요. 세 분의 캐릭터와 목소리는 또 어쩜 그리 다르면서도 조화로운지요. 목소리 자체도 발성도 말투도 다 너무 좋아요. 직업병이 발동하여 자꾸 분석하려는 저를 셀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분이 자발적으로 친분을 바탕으로 하여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엘리 원독을 다른 팟캐스트와 차별화하는 다른 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자본도 인력도 전문가도 마음대로 구현하기 힘든 그 특유의 공기가 있다고나 할까요? 다정하면서도 생기 있는 엘리 원독만의 에너지가 저를 여기에 푹 빠지게 만든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공자가 아닌 수용자로서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듣더라도 항상 모니터를 하는 입장이었던 제가 댓글 한번 소개됐다고 흥분하고 몇 번씩 돌려듣다니 스스로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청취자로부터 문자나 메일을 수없이 받아왔고 받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욱 마음으로 그분들의 피드백을 느끼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쉬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어본 청취자로서 드릴 수 있는 오지랖 넓은 애정 표현일까요? 생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이 일을 꾸준히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 모든 걸 공짜로 얻고 있으니 그저 세 분의 즐거움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 고백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세 분 모두 건강하시길. 서울에서 페이슨 드림. 아,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님이 PD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 진행하시는 최 PD님이시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 진짜로. 힘이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엘리 원더걸 이렇게 올해 시작한 게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따뜻한 정말 뜨끈뜨끈한 연하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하장 너무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페이스님도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썼지만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고 정말 계속 좀 나오기를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우리도 엘리 원독이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방송들을 서로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네, 아이디어도 생각해내고 또 좋은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주로 영화를 네네. 다루는 팟캐스트잖아요. 그죠? 네. 하고 영화 관련 잡지 기자분하고 PD님하고 또 영화배우 한 분이 임수정 씨. 네. 그렇게 세 분이서 하는 팟캐스트인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어, 들어봤거든요. 팟캐스트를 제목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혜리의 영화 클럽이요. 김혜리의 영화 클럽이요. 그분 김혜리라는 분이 시네21 네. 기자분이세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는 팟캐스트거든요.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희는 진짜 마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다른 팟캐스트를 막 선전해드려요. 그렇죠? 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서는 감상평 올려주셨던 그분이신데 한 1년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짝사랑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결국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랑받아 보려고 자기 개발에 나름 충실해졌었는데 짝사랑이 끝나고 나니 성장한 자신만 남아있더라고요. 거절당했지만 그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 중에 하나는 환상으로만 여기던 예술활동에 착수하게 된 것인데 작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내년 2월이면 책을 낼 예정입니다. 6개월 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시간만 되면 카페에 가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내내 글만 썼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에서나 주변에서나 적지 않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며칠 전부터 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새로 써봐도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을 쓸 소재는 떠오르지만 유치한 표현만 나와서 너무 속상하네요. 단순 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엘리 원독에서는 창작에 대한 고충을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슬럼프를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엘리 원독과 모든 창작자분들 화이팅! 그러시면서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어떤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자신을 보고 그 아픔도 참 고맙긴 고마웠는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기가 쓰는 글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셨나 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슬럼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슬럼프. 엘리는 어떻게? 많죠. 네, 저도 많지. 학교 때보다 회사 생활을 이제 같은 회사에서 지금 8년을 넘게 일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고 또 뭔가를 창작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특정 커스터머나 스타일이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막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그치.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는 거니까 커스터머가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힐 땐 그냥 그래요. 시간이랑 이렇게 앉아서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기만의 창작을 나를 스스로 내가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억지로 막 저를 막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건 그냥 일단은 집착을 버리고 일단 그것도 연습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집착을 좀 버리고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선 돌리는 연습. 네.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맞아요. 헤어나올 수 없거든. 더 안 보여요. 네, 맞아.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머릿속에서 진짜 시뮬레이션 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열고 음. 그 안에다가 그걸 집어 넣어요. 머릿속에 있는 네. 책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요, 항상. 음. 그냥 뭐가 안 될 때는 지금 이 모든 고민이나 상태를 이제 머릿속에 눈을 감고 책을 하나 딱 펴요. 그러면은 박스를 핀다고 생각하고 네. 피면 거기에 텅 빈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막 뭘 때려 넣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걸 닫고 네. 그 다음에는 그거는 제 머릿속의 상상이고 그 후에는 뭐 걸어 다닌다든지 취미 활동, 뭐 꽃꽂이 같은 거나 뭐 저한테는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하면서 시선을 되게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잠이 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르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느낌에 다시 한번 열어볼까라는 시간이 됐을 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걸 머릿속에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머릿속에서 꺼내서 그걸 열어서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뭐가 있었지 그 안에? 약간 그런 거를 항상 연습하면서 다시 이 저의 상태를 프레시하게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안 될 땐. 네. 그렇죠. 그런 좋은 방법 방법들이 같아요. 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자주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그죠? 분들 많잖아요. 해칠링 시몬님도 그렇고, 그쵸. 페이손님도 그렇고, 강영호 작가님도 그렇고. 강영호 그죠? 작가님도 그렇고, 그리고 JKNI 중겸님도 그렇고, 그죠. 어떻게 그런 거를 이겨내시는지 그런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방법이 다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활님이 25? 그러니까는 제가 25일 때는 그때가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이었죠.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4학년 다닐 그 나이가 25, 26 그때였었으니까 그러면은 막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학교에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작업 이외에 졸업하면 뭘 해야 되나 내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들은 또 창작인으로서 아직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밤을 막 이렇게 새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선 하나 긋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선 네. 하나가 긋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안 그려지는 거야. 너무 와닿는다. 네.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붙어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닌 그죠. 것 같아요. 음. 그게 어떤 내가 실무를 하면서 프로덕션을 하는 거는 시간에 비례해서 내 프로덕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창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보통 뭘 했었냐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 선 하나 긋는 게 너무 힘들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고 나서 밤새서 딱 그날 아침에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선 하나 긋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었다. 고민은 많이 했으나 결과물이 없어서 죄송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보이니까 내가 거기서 발을 좀 뗄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막 모형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프로젝트 모형 만들고 막 그러면은 이 사이트 대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모형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모형들은 내가 디자인을 안 해도 되는 건물들이잖아. 있는 건물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내가 이 건물은 아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나를 몰두를 시키는 거.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단순 작업을 통해서. 맞아요. 이게 창작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크레이지하고 막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작업들에 반복되는 작업들 단순한 작업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의외로 답을 쉽게 찾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항상 그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가장 아직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작업에 목매다는 거. 난 아까 이분이 또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정해진 시간에 다른 곳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자기의 루틴에서 벗어나 보는 그쵸. 거. 저는 제가 느낀 점은
1년 6개월 동안에 짝사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6개월 쓰시면 정말 많이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소스가 이미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더 풍족한 더 많은 리소스를 다시 채우셔야 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솔직히 짝사랑한 걸로 시를 쓰기에는 사랑의 너무 정말 빙산의 일각의 부분만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글을 계속 쓰시고 싶다 하면 리소스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내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고 또 한 명의 새로운 그 뮤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정말 산책을 한달지 아니면 다른 책을 정말 열심히 읽는달지 영화를 읽는달지 저희 이 엘리오 원독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달지 그러니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더 많은 경험, 네. 좀 더 많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앉아가지고선 쓴다고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노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 글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딱 정말 선물과 같이 뚝딱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좀 더 풍요로운 표현의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항상 그게 어떤 대작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평가하는 작품들 보면은 물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처럼 막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현실화시킨 것들이 대작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그죠. 발전되는 거죠. 네, 그거 막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들인 시간만큼 보답하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상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원하는 대로 되고 뜻하는 대로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쵸. 실패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야 나중에 어른이라는 얘기도 듣는 거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그냥 삼으시고 그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네. 주변 것들도 들여다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활동들 하는 사람들 더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이렇게 내가 어떤 루틴으로 하는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행을 다녀오세요. 여행 좋다. 네. 여행 좋네요. 그러면은 글이 쓰고 싶지 않아도 막 써질 거예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예. 네. 이왈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코커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이번 새로운 에피소드 잘 들었어요. 원래님이 추천해주신 이다지오 다운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비비노라는 어플 추천해요. 와인 관련된 어플인데요. 와인 탑 리스트부터 와인 종류별로 뭐 레드, 화이트, 로제 등등 금액대별 추천 와인도 볼 수 있고요. 와인 라벨을 앱에서 사진 찍으면 와인 생산지부터 맛과 향, 시음평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원래 있거든. 저 몰랐어요.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술꾼이란 얘기 들을까봐 안 한 것 같아. 일부러. 소개를 안 한 것 같아. 꼭 그래서 아니었는데요. 저도 비비노 앱 되게 좋아하고요. 정말요? 네, 네. 일단은 와인을 그 라벨을 사진을 딱 찍으면은 얘가 이렇게 voila 하면서 딱 찾아줘요.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생산된 건지 몇 년도 건지 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괜찮네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제 그 계정 안에서 아카이브가 돼요. 계속 쌓여요. 어떤 걸 서치했는지에 네. 대한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리스트로 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가 좋았던 거, 기억하고 싶었던 거 거기에다가 사진 찍어 놓으면 다음에 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비노 되게 좋아해요. 다운받아야 되겠어요. 네, 다운받아요. 술꾼들이 좀 왜냐면 와인이 진짜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 앱을 통하면 이렇게 확 정말 가까이 가까이 와인이 다가오고 가깝게 다가오지. 네, 종류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와인을 내가 주로 좋아하는지 어떤 류를 더 좋아하는지 그거를 나중에는 좀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약간 길라잡이가 좀 돼야 된다고 네. 돼준다고 할까? 비비노 앱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와인 관련된 앱들 꽤 있어요. 이봐요. 이렇게 다 나누니까 새로운 거를 또 알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코카님. 또 맑은 날의 지렁이님이 앱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앱들로 더치페이 바로 가능해요. 토스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에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카카오톡을 한국 번호로 인증했을 때 활성화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나 봐요. 그거 이외에 더불어 삼성페이, LG페이, L페이 이건 롯데 계열인가 봐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등등등등 일반 가맹점에서도 애플페이처럼 결제 가능하고요. 아, 맞네요. 되게 많나 봐요, 네. 생각보다. 이 인터넷 뱅킹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때가 더 그쵸.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공상 영화에 보면은 내 피부에 바코드가 있어서 그거 찍으면은 다 되고 네. 뭐 그러는 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다니까. 진짜 요즘은 더 지폐를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이돈. 캐시 안 갖고 캐시는 다니지. 근데도 미국은 아직도 그 개인 체크를 쓴다는 게 참 재밌죠. 개인치해가지고 쓴다는 네, 거. 개인 체크를 써서 그걸로 뭐 어디 페이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심지어는 상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상점에서 쓸 수 있고요. 음식점 가셔가지고 책 써주는 데도 있고. 팁을 주고 싶은데 뭐가 캐시가 없을 예, 때. 캐시가 없으시면은 책을 써줘도 돼요. 거기에다가 뭐 payable to cash 이렇게 적어가지고서는 내놓으면은 그거 서버가 나중에 찾아가요. 저희 회사는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월급은 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카드 내역 쓴 거를 리임버스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체크로 와요, 집으로. 오, 그러는구나. 우리는 네. 그냥 그것도 자동이체로 오는데. 우리 저는 회사는. 그거는 따로 체크로 와요. 되게 크잖아요, 또 체크 그 빳빳하고. 회사에서. 회사 책은 네. 되게 크지 또. 네. 그러면은 그거 우리 엘리는 뱅킹 앱으로 찍어가지고 디파짓 하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뱅크로 가서 디파짓 슬립 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슬립 넣어서 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앱으로 하는 거 아직도 전 잘 못 믿겠어서. 물론 뭐 못 믿을 것도 없죠. 다 되긴 하는데 다행히 뭐 거래은행이 바로 앞에 있어서 회사 앞에 그러겠어요. 그렇게 가긴 하는데 예, 그렇게 요즘은 많이들 하더라고요. 체크 받아도 이렇게 사진 찍고. 네, 앞뒤로 딱 네. 찍어가지고 그 체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서는 넣으면 네. 한 대략 한 3일 정도, 한 2, 3일 정도 클리어 되는데 시간 걸린 것 똑같아. 같아요. 그냥 일반 ATM에서 디파짓 하는 그런 더 약간 방식이랑 살짝 느려요. 조금 더 네, 느리구나. 네. 저 근데 이걸로 사고 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봐서. 아, 진짜? 그러니까 듣기도 되게 많이 듣고 미국에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음. 있었다는 거, 뭐 룸메이트가 체크 한 장 찢어가서 거기다가. 진짜? 네, 그럴 네.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친구, 전에 저 룸메이트가 저랑 살기 전에 딴 친구랑 살았었는데 그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친구가 외국애였는데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되게 많이 빠졌더래요. 네.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돈 빠진 게 체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룸메이트가 자기 책. 자기 책에다가 돈을 뜯어가지고. 써가지고 말도 안 돼. 지 뱅크 어카운트에 넣은 거여서 너 왜 이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술버릇이 나쁘다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또 이랬구나 이러면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정말 신고해야지.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술버릇인데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이걸로 약간 범죄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요 언니 네. 내가 돈을 써서 만약에 누구한테 줬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클리어 되기까지 며칠이 걸리잖아요. 네. 대신에 뭐 예를 들면 500불짜리 체크를 써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바로 그죠.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음. ATM 돌아다니면서 돈을 빼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요? 네. 결국엔 걸릴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박. 미국 그 체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시면은 영화 있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맞아요.
그 Catch Me If You Can, 톰 네. 행크스랑 나왔던 그걸 보시면은 미국에서 쓰고 있는 체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직도 그대로 같아요. 네.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 2주 넘게 달아주신 그 답글들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생각 뭐 여러모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답글들 정말 환영입니다. 네, 이렇게 달아주신 답글들 정말 항상 감사하게 저희들 잘 보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오랜만에 우리 주소들 한번 쫙 읊어볼까요? 네. 네. 인스타그램 enwd_official 그리고 페이스북은 enwd.official 그리고 지메일은 info.enwd@gmail.com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오셔서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등등 열려 있어요. 네. 많이. 그래서 그냥 듣고 가시지 마시고 답글들 남겨주세요. 네. 바람이 있다면 2019년은 좀 더 많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면서 네. 예, 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더 많은 답글 그리고 의견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2019년에 갖고 계신 레졸루션, 새로운 목표들 네. 올려주세요. 함께해요. 네, 우리 함께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네. 시너지 효과가 더 크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그죠?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기 전에 또 새해 인사 겸사겸사해서 다시 저희들 이야기 못하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크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Love. Love.